네, 안녕하세요. 리모네 공방의 리모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기기는 제 작품 휴대용 위입니다. 네, 먼저 간단하게 외형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날로그 스틱 같은 경우에는 스위치의 아날로그 스틱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버튼 같은 경우 17기가 버튼 같은 경우에는 DS 라이트의 버튼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 같은 경우에 각각 이제 스타트 버튼, 게임큐브의 스타트 버튼과 그리고 위 같은 경우에 리모트 컨트롤러 블루투스 싱크를 하게 되는데 이 버튼은 블루투스 싱크 버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피커가 존재하고 있고요. 상단을 보시게 되면 LR 스위치와 그리고 Z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볼륨, 전원 버튼, 그리고 이어폰 단자, USB 단자가 있습니다. 하단 같은 경우에는 충전 단자가 있고요. 그리고 메인 전원 스위치가 있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적외선 스위치인데 휴대용으로 사용할 때 위모트 컨트롤을 사용하기보다는 이렇게 내장되어 있는 게임 큐브 컨트롤을 사용할 것이 많기 때문에 적외선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스위치를 달아서 좀 더 전원을 절약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후면을 보시게 되면은 게임큐브 마크죠. 게임큐브 마크에 환풍 구멍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디자인 형태 같은 경우에는 스위치를 본따서 제작을 하게 되었고요. 위에서 정면에서 보시면 스위치랑 좀 유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플러스 버튼, 마이너스 버튼이라든지 십자키와 각종 버튼들이 비슷한 존재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화면 같은 경우에는 스위치보다 조금 더 큰 7인치 액정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두께를 보시게 되면 스위치보다는 좀 두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기 차이로서 보시면 두께는 좀 두껍지만 이제 양옆 사이즈와 그리고 겹쳐 보시면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위 실기를 통해서 홍보료인 크린립을 통한 게임 백을 받아볼 텐데요. 크린립을 사용해서 게임큐브와 위의 게임을 백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테스트에 사용될 게임은 슈퍼마리오 선샤인과 그리고 바람의 텍트, 그리고 젤다의 전설 황공, 바이오하자드 4, 게임큐브 게임 이렇게 네 가지가 되겠고요. 위 게임으로서는 슈퍼마리오 갤럭시와 그리고 스카이소드 소드 젤다가 되겠습니다. 이제 젤다 위판이죠. 젤다 스카이소드를 이제 백업 받아 볼 텐데요. 우선 실행시킨 상태에서 보시면 이제 체크섬을 해서 다운로드 받을 거냐 물어보는데 저 일단 다운로드 받았기 때문에 노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디에 저장을 할지 물어보는 건 내용인데요. 저는 이제 USB 했기 때문에 USB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기가 넘는 파일들을 이제 파일 생성하기 위해서는 FAT32로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NTFS로 포맷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NTFS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네, 계속을 해주시면 한 개의 드라이브가 찾았다고 나오고요. 그리고 게임 CD를 넣어주세요 라고 표시되는데 제가 지금 스카이소드를 넣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스크를 읽기 시작하고요. 네, 여기서 이제 듀얼 레이어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대난투 같은 건 듀얼 레이어죠. 듀얼 레이어면 이제 S를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파일 분할 같은 경우인데 저 같은 경우 NTFS 때문에 파일 분할을 하지 않고 맥스로 가겠습니다. 그 파일 분할된 걸 디스크 저장하겠냐고 물어보는데 뭐 한 개의 파일로 만들기 때문에 저는 노를 선택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세팅을 통해서 이제 연속적으로 백을 받을 경우에 Yes를 선택을 해주시면 계속 디스크를 변경하면서 여러 개의 디스크를 한 번에 백업 받을 수 있습니다. Yes를 선택을 하고 백업이 시작됩니다. 위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약 20분 정도의 백업 시간이 소요가 되었고요. 큐브 같은 경우 약 9분 정도 소요가 되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백업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스카이소드 백업이 완료가 되었고요. 20분보다 생각보다 빨리 완료가 되는데 약 14분 정도 소요가 돼서 백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네, 이번에 직접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을 넣고요. 네, 제가 만든 테마이기인데 스위치 라이트와 비슷하게 이제 조이콘 이 컨트롤러가 조작이 분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위 라이트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아까 백업 받았던 게임들이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바이오하자드를 한번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하자드가 됐고요. 보시면 이제 게임을 한번 스타트를 해서 조작을 테스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좌측 아날로그 스틱 네, 움직이죠. 그리고 우측 아날로그 스틱도 네, 문제없이 움직이고요. 스타트 버튼이라든지 그리고 Z 버튼 네, 그리고 L 버튼과 R 버튼도 문제없이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써볼까요? 네, 잘 되죠? 이런 식으로 잘 움직이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 다음으로 테스트할 게임은 사실상 이제 휴대용 위를 제작하게 된 계기가 된 게임인데요. 아직까지 이제 휴대용으로 즐길 수 없는 젤다의 전설 황혼의 공주입니다. 이제 아직까지 휴대용으로 이렇게 제작이 되었지 않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이제 젤다를 한번 즐겨보고 싶다는 마음에 만들게 되었고요. 보시면 이렇게 휴대용으로도 언제 어디서든 젤다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움직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무기도 잘 되고 있고요. 이번에 테스트할 게임은 제가 게임큐브에서 가장 좋은 그래픽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젤다의 전설 바람의 택트입니다. 카툰 렌더링이 상당히 매력적인 게임이죠. 이제 해보시면 게임 큐브 자체가 프로그레시브 출력을 대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위에서도 그 게임 큐브에 맞게끔 프로그레시브 출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휴대기기에서 아주 깨끗한 화면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아주 화질이 좋죠. 이렇게 조작도 문제가 없고요. 보시면 네, 글자 같은 경우에도 아주 선명하게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윗게임을 테스트 해볼 텐데요. 윗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게임 큐브 컨트롤러를 리모컨으로 에뮬레이팅 해주는 해외 유저에 작성된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내장된 게임 큐브로 윗게임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네, 마리오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위모트가 아니면 플레이가 불가능한데요. 이렇게 게임큐브 컨트롤러를 활용을 해서 플레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네, 보시면 눈차크와 그리고 리모컨을 활용한 플레이가 이렇게 게임큐브 컨트롤러를 사용해서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보이시죠? 네. 물론 이제 리모트 컨트롤러보다는 좀 더 불편함이 있지만 최소한의 이제 어느 정도 플레이가 가능한 게임들도 이것으로 무리 없이 플레이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잘 움직이고 있죠? 네, 이번에는 이제 블루투스 리모컨 연결 테스트를 해볼 텐데요. 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모컨 필수적인 게임이 여러 가지 있고, 그리고 혹시나 이제 리모컨으로 블루투스로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블루투스 싱크가 꼭 필요하게 되는데요. 보시면 이제 마이너스 버튼이 블루투스 싱크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시면 싱크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리모컨의 싱크 버튼을 누르게 되면 네, 연결이 되었죠. 자, 그리고 하단에 이 부분에 이제 적외선 스위치가 있고요. 적외선 스위치를 켜면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리모컨 조작이 가능하게 됩니다. 약간 떨어진 거리에서 보시면 이렇게 리모컨으로 조작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 이제까지 자작품 휴대용 위 라이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개인적으로 보면 이제 위 게임도 즐길 수 있겠지만 게임큐브 게임을 이렇게 휴대용으로 즐길 수 있다는 것이 좀 더 매력적이라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저 같은 경우엔 젤다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아직까지 휴대용 기기에서 나오지 않았던 이런 젤다를 휴대용 기기로서 언제 어디서든 즐길 수 있다는 점이 매우 매력적이라 생각을 하고, 그리고 바이오 하자드라든지 여러가지 게임큐브의 매력적인 게임들을 즐길 수 있는 것도 정말 메리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위 라이트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감사합니다.